제한 폭이 완전히 넓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타이밍이 이게 금리 인하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 뒤에 또 큰 지금 또 이슈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또 점쳐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시장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첫날부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나는 예. 대형주는 오히려 변동성이 작아질 것 같아. 처음에는. 예, 넓어지니까 사람들이 예. 대형주는 갖다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롱숏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춤만 출 것 같아요. 방향성 매매 안 하고. 그러니까 52주 최저가 최고가를 넣고 중심에서 지그재그 왔다 갔다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5,000원 기준으로 하단 4만원, 상단 5만원. 네. 여기에서 그냥 롱숏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바닥 나올 때까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20만 원이면 SK하이닉스는 4만 2, 3천 원 반드시 지지할 겁니다. 네. 근데 120만 원 깨갖고 100만 원 근처까지 가면 예. 그러면 SK하이닉스는 하단이 4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롱숏 펀드에 물어봐야 되고 네. 그거는 상한가 하한가 이제 절대 이제 대형주에서는 보면 뉴스에 나올 이제 그러면서 변동이 줄어들고 매매 회전만 높아지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면 대형주나 우량주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쳐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소형주에서 대박 난 거 갖고 비교하거든요. 내 요돈 갖고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 샀는데 6개월 됐는데 3% 5% 수익밖에 안 나고. 그것도 불안하고. 예, 불안하고. 예. 근데 왜 이상한 예를 들어 소위 세력주나 소위 잡주 같은 거 하나 샀는데 뭐 500만 원 샀는데 이게 따따블 가버리고. 제가 그런 걸 가요. 네. 만약에 이런 게 비밀이제 그리고 또 비교도 제일 크게 간 거 갖고만 비교해 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어떤 투자자분들은 야 대형주 다 빼 이거는 주식도 아니야 그냥 아예 간접 펀드로 돌려 하고 오히려 이런 데다가 더 쏠림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요. 예, 거기서 눈덩어리 같이 굴러도 네. 계속 굴러다가 그냥 한 방에 한 그냥 방에 나무에 나와서 만져가지고 예. 빵 깨지면. 그렇죠. 궁극은 그렇게 된다고요. 예. 가격 제한폭이 크면 그걸 내가 맞추고 나는 그거를 빠져나올 수 있어? 그런 분은 못 봤습니다. 이제 전문용어로 방구 계속기면 언젠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지린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그게 이게 주식이라는 게 결국엔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투기로 가는 것 같아서. 투자와 투기는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식적인 명칭으로 영어로는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투기를. 네. 그리고 이제 그 투자는 이제 인베스트먼트인데 소위 말하면 이제 이 투기는 이 트레이딩은 시세 차이를 가지고서 시장의 가격과 시장 심리에 대한 가격 차이를 보고서 네. 그 타이밍 보고 매매하는 거라면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기업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저평가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 가치에 맞는 가격에 다시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이 아직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고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 마인드가 아직은 그 선진국 시장에 아직 멈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기적인 시장으로 인해 투기적인 어떤 방식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기보다는 돈을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또 피해를 보는 분도 있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생각에는 트레이딩을 하는 인베스트먼트는 하나의 방식의 차이인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 땅이 하나 있어요. 그린벨트예요. 보안이 좀 힘께나 쓴다는 양반이 이거 조만간 10년 안에 풀린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먹고 살 때 지장 없는데 이게 한번 풀려서 닦아 올라오면 장난 아니니까. 이거는 사실은 확률성이 굉장히 낮지만 한 번 되면 대박이니까 우리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거는 투기란 말이에요. 근데 투자는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트레이드와 이제 뭐 인베스트먼트 그래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기가 아닌 투자적인 시각으로 이게 돌아가고 간혹 이제 투기적인 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야 이제 흔히 말하는 올바른 방향성으로 간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무슨 잡주라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빡 튀겼다가 우르르 몰렸다가 푹 떨어지고 그럼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돈의 단위는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굴러다니는 최하와 최고가 이미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노는데 그럼 이게 어디로 쏠렸다가 어디로 빠지느냐의 문제인데 쏠렸다 빠졌다 쏠렸다 빠졌다 하면 결국에는 돈을 많이 쥐고 있는 쪽으로 빠졌다 늘었다 하면서 결국에는 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로 점점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룰이 좀 바뀌면서
모든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기보다는 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우려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결국은 기관과 소수의 외국인으로 이익이 집중되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익을 누가 박탈당하느냐 바로 지금까지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묵시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바로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저는 또 이제 사실 뭐 좀 부러운 얘기지만 여기 나와서 떠드는 사람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식 보유수가 50%가 넘는다는 건 제가 좀 전에 처음 들었어요. 많다라는 것만 그냥 대강 알고 있었지 50%가 넘는다라는 거는 저는 몰랐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는 진짜 총칼 들고 영토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결국에는 이제 자금 전쟁이 되는 건데. 이미 자금 전쟁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미 이거는 우리나라 땅에 살아도 우리나라가 아닌 거고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들의 힘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구태여 내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근데 이런 생각, 아니 회의적인 생각이 예. 들어요. 근데 그거 잘 얘기했어요. 적은 시대에서 그 다른데 암만 달더라도 그 속도를 이길 때는 또 주식시장밖에 없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싸대기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잡주를 사세요.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위험한 말 하는데 이게 신뢰가 안 가요. 아니 근데 최근에 성공률을 그래서 수익이 안 되니까요. 수익 앞에 장사 없어. 돈 잃어도 좋은 사람 없어요. 살짝 인간은 믿음이 안 가는데 예. 저 사람이 찍은 그 종목에는 이거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사실 그 악마의 수학에 우리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게 장사 없어요, 수익에. 그거는 방법이 있어요. 예. 전체 100이라면 네. 30% 정도 함정된 자금 갖고 그렇죠. 세력이나 그렇죠. 변동성 네, 같은 예. 거로 해보고 네. 본인의 철학에 그 기간으로 길게 롱텀 베이스 하면서 네. 하는 종목도 나눠요. 길게 진짜 갖고 갈 거. 아까 얘기한 대로 확률적 지금 평가 가치는 낮은데 난 이런 법이 바뀌고 뭐 해서 네, 네, 네. 갈 거를 롱텀에 시간 여행하는 자금의 성격. 그리고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은 이제 롱쇼 됐다니까 오히려 안타 치듯이 짧게 배팅 쳐서 나쁠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적자 났습니다. 갖다 대기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 나쁩니다. 그러면서 연중 최저가 나오는데 거기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장이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 반응하면서 거래가 늘면서 뭔가 움직임이 보일 때 오히려 그럴 때 연초에 건설주를 GS건설이 했는데 그런 거 사셨으면 미니멈 30에서 50% 수익 났습니다. 그런 뭐 적자 그러니까 GS건설이 적자 1조 났습니다. 네. 그러면 그 뉴스 듣는 순간에 계속 빨다 일반 투자가 어떻게 해요? 손절매하거나 막 급락했거든요. 네. 그와 그 다음 날이 바닥이었어요. 25,000원대까지 네. 떨어진 다음에 37,000원까지 그냥 급등이 쭉 올라. 네. 그런 파도 그런 게 건설주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왔고 음. 증권주에서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격 제한 폭이 크면 저도 똑같은 등에 돈이 많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알고리즘에 그러니까 기계가 간단히 해서 컴퓨터하고 인간의 싸움에서 인간은 지는 거예요. 돈도 적고 배팅의 확률의 그 경우의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싸우는 이 개인들은 다칠 확률이 많아요. 우리 인공지능이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퀴즈 대회에서 이겼고요. 지금 인간을 뛰어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통계를 내고 하니까 사람의 경험보다 더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점점 자금을 배분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예. 싸울 거, 내 생각에 의한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스몰캡 펀드나 이렇게 해서 쟤 똑똑하고 쟤는 네. 좀 뭔가 능력 거기다가 일정 부분을 배분 투자해서 그 승률에 운을 맡겨보는. 네네네. 그 방식을 통해서 평균으로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체 재산에서 나를 너무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몰빵님 같이 네. 계속 그냥 종목에 하다 보면 신나게 가다가 한번 잘못 삐끗하는 바람에 그냥 갖다 얘기해서 벌은 거에 반만 까먹으면 되는데 네. 네 번째를 또 욕심내 갖고 하다 보면 마이너스까지 가면 또 예. 그 메꾸는데 또 그냥 그렇죠. 몇 년이나 세월 가거든요. 네. 그런 그 악순환보다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몰빵 전략에 네. 나름대로의 전략을 배분해 갖고 하는 건 좋고 그거는 선수들 많거든요. 네. 저는 근데 예. 만약에 바켓을 찬다 하더라도 네. 바켓은 또 뭐야? 땅콩보다 10배 찬 거 바켓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깡통 얘기 안 한다니까 그건 옛날 70년대 우리 대한민국 바스켓이라고 해. 바스켓. 그러니까 우리나라 못 살 땐 깡통인데 우리나라 이제 경제 11대 경제 강국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도 커졌으니까 빠켓스가 된 거예요. 빠켓. 아무튼 빠켓스 차면 저는 대안이 되니까요. 어요. 떡볶이 장사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돈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레시피 배우면 되니까. 아니, 장사 잘 되더라.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갔는데 떡볶이 장사나 그 우습게 보는 게. 그러니까 봐봐요. 우습게 보는 제가 여기서 이 말씀드리고 이렇게 나올 거는 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솔직히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냥 비닐 껍데기 씌우고 떡볶이 장사했으면 다 네. 먹고는 살았어요. 요새는 아니잖아요. 떡볶이도 요새는 돈 많이. 예, 프랜차이즈 쫙 해갖고 잘 선택해서 목두바이지만이 이렇게 이분처럼 재건되시지 지금 떡볶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갔는데 메르스인데도 확진들 많이 오더라고. 미가 터진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주식 안 하고 아니, 벌칙 내가 잘하는 그게 거지. 아니라 허소문 냈어요. 매운 거 먹으면 그래서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싸움쳤어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저는 떡볶이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주식 안 해도 먹고 사는 근데 분이에요. 걱정되는 솔직히. 게 우리 몰빵님이 네. 계속 나타나다 어느 날 갑자기 잠적을 하면 빠켓스 착박. 제가 망하는 거 이 방송에 바라시는 출연을 안 하면 네, 많은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음해하시는 분들 많으면 제가 독립합니다. 준어봇이 아니라 준어봇을 다시 한번 맡겨보자. 준어봇의 실체를 한번 벗겨보자. 네, 벗겨보자. 근데 아무튼 네. 떡볶이 말을 마무리하면은 결국은 지금 이제 떡볶이라는 그 음식도 좀 더 정교해야 성공할 수 있듯이 소위 말하면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더 지혜로워졌고 좀 더 그런 비중이랄지 이런 것들을 투자 비율들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으로 좀 더 소위 말하면 지혜로운 더 지혜가 필요한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주식 제한폭이 상한선이 확 풀려갖고 30%가 됐어요. 어떻게 움직이시겠습니까? 저요? 몰빵님. 네. 일단은 네. 이게 참 제 거꾸로 움직여요. 제 거꾸로 움직이는 그냥 요즘 사실 한 3주 동안에 네. 제가 아는 그 세력 형님들이 예. 판을 다시 짜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상한가 보내려면 공식이 뻔했거든요. 거래량 얼마 이런 정도의 주가에 유통 물량 얼마에 이런 정도 금액을 투여하면 상한가 나와서 뭐 이런 공식인데 그 완전히 판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어갖고 주요 종목들은 돈 다 회수하고 한다는데 일단은 저도 그걸 좀 읽어야죠. 그 다음에 그런 패턴들이 완전 바뀌고 기존의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보여줬던 어떤 일정한 모양들에 의해서 기술적 분석이랑 일종의 패턴 매매 같은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어떤 추이를 보고서 그걸 이제 추세 매매나 비추세 매매, 그러니까 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에 쫓아가서 매매하면 추세 매매인 거고 오히려 하락에 있어서 그 순간적인 모멘텀의 어떤 시장의 심리의 투심의 불안으로 해서 이 하락을 할 때 결국 다시 리턴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 하락에 있는 종목들 싸게 사서 다시 이렇게 회복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런 비추세 매매 전략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 다시 저도 재검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축구 경기로 얘기하면 업사이드 때문에 공격이 좀 잘 안 된 거를 업사이드로 없앤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골이 많이 나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그렇게 있죠. 되면은 또 반칙도 조금 봐주는 그런 이런 거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되면 두 가지겠죠. 몸을 사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기회에 다 공격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쪽. 저요? 몰빵님은? 저는 이미 이미 늘 공격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더 자신이 없네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도 주시작해서 이렇게 이런 걸 처음 경험해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목 선생님처럼 뭐 30년 경력 있으면 우리나라 완전 주식 시작 훑어봤기 때문에 저는 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기껏해 이제 10년째 돼가니까. 근데 요번에 상한가 변경은 이제 17년 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관망이 많겠네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뭔가 몸을 사리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권하는 거는 시장 세그먼트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세분화 전략. 세분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수학에 보면 답은 하나다. 네. 근데 절대 답을 N개. 답은 N개다. N개다. 시장은 N개로 나눠서 자금을 N개로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 룰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으로 상식된 그동안의 로직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방법은 일정 부분은 현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몰빵의 모든 주식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현금 딱 갖고 있다가 갖다 얘기해서 어떤 수식 해갖고 어디까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30에 50% 올랐는데 어떤 거는 3개월, 5개월 걸린 거를 앞으로는 하루나 2, 3일 만에 치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적응 못해요. 그러니까 현금 갖고 있을 때 어느 날 어떤 종목이 고점에서 하하가 변동성이 갑자기 커진 종목, 그 기업이 부도 기업이 아니거나 뭐 다른 기업에 어떤 뭔가 악재는 아닌데 하자도 없는 거. 그리고 이
것이 기업의 가치 훼손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옛날 그 CJ ENM 같은 게 급락할 때그 뭐라 그럴까 그 펀드 매니저들끼리 통정 매매 해갖고 뭐 그게 걸려서 감독원 조사해갖고 그런 재료 나오면 기업 폭락을 없잖아요. 그렇죠. 수익 검찰 예. 그래서 급락한 적이 있거든요. CJ ENM이 네네. 그때 사신 분들은 대박 났을 거예요. 그때가 한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 나왔을 때 그때 그런 악재를 이용하는 매매. 그때는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그게 또 상한 제약폭이 또 커졌으니까 그렇죠. 크게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샘플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변동했지? 그러고 나서 이게 올랐다 뺄 건가 뺐다 올릴 건가 이거를 재료 같은지 아니면 뭔가 변화해서 그 자금을 항상 준비해갖고 그걸 이용하는 매매. 그리고 하나는 오히려 눈치 보기 위해서 오히려 대형주는 네. 변동성 축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데일리 매매를 개별주가 아닌 대형주가 거예요. 아, 대리 매매. 네. 그냥 매일 현금으로 대신 나는 대형주 매매만. 그것만 해줘. 예, 이런 전략만 갖고 예를 들어서 대형주 매매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그러니까 작게 많이 먹자. 그렇죠. 자주 먹자. 자주 먹자. 작게 자주 먹자. 예.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 갖고. 오히려 리스크가 예. 줄어들 수 있다. 예. 그쪽은. 그리고 금리가 얼마인데 저금리 네. 유도해서 그냥 1.5에서 2%짜리 끌어들어다가 3%에서 5%만 수익 내고 이런 매매만. 리스크의 양극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쪽은 좀 더 안전해지고 저쪽은 더 위험해지는 예, 양극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이 세분화될 것 같고 전략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기계가 이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알고리즘 돈 많은 사람이 이길 거예요. 음. 그래서 참 힘든 시장이 더 될 것 하긴 같다. 그 물리학자들이 어느 책에서 보니까 주식 시장에 많이 취업을 하고 또 연구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리학을 또 주식에 접목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또 복잡해지니까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정보를 잘 듣고 또 판단할 때 신중하게 또 판단하시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또 그동안에 우리가 그 6회 동안 하고 이제 7회가 되면서 좀 좋았던 게 처음에 진짜 저도 무지랭이였어요, 같이. 근데 지금 뭐 다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많이 또 알아듣고 또 경제 뉴스가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참 좋고요. 또 우리 무국 선생님이 고수용어로 또 해주시고 또 정재 선생님이 또 이슈를 해주니까 좀 더 우리가 경제 용어가 풍성해져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거가 생각이 듭니다. 이경호 모라카노님은요 진짜 제가 예, 어떻게- 깜짝깜짝 놀라고 예. 있어요. 저희 준어버시 지금 이제 2달 돼가고 있고 네. 물론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네.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위가 올라간 만큼 엄청난 진화를 이루신 분이 있어요. 바로 모라카노님인데 처음에 이 방송할 때 들어보세요. 진화. 처음에 이 방송 발전도 아니라. 거의 발언의 나 얼굴에 순위 털 덮였었냐? 중요하게? 발언의 순위 바이러스에서 그 원핵생 그러니까 단세포에 도달 그런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양손 정도 왔나요? 척추 경골 어류 척추가 있는 경골 어류 그나저나 참 투자를 하셨어요? 몇 개 골라놨어요. 아직도 안 샀어. 저는 그 공부한다는 말 한 주씩 샀어요. 우리 그 방송 중에 나오는 이슈가 주목하라는 주는 한 주씩 사니까 확실히 이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 저는 이제 골라놨는데 예. 뭐 저한테 이것저것 숙제 많이 내줬잖아요. 예. 시간이 없어서 못 샀어요. 시간이 없어서. 돈은 넘치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을 좀 들고 있으라고 그러셔서 현금을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주를 한 주씩 사는지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는 기본이 만주 단위로 사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10주 가격가는 10주인데 지금 다 풀려갖고 무조건 한 주 단위로 단주면 그렇게 뭐 싼 것도 한 주씩 살 수 있나 저는 생각했죠. 보통 우리는 뭐 억 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역시 규모가 틀리시구나. 요즘 떡볶이가 정말 네. 정말 잘 그럼요. 되시네요. 아니 그건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거니까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얘기 필요 없어요. 그런 거라서. 참 몰빵하는 제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병아리지만, 병아리도 아니고 저는 이제 달걀이지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그 20대 한 중반 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남겨주신 말씀 중에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손잡고 다니면서 연애하는 애를 봐라. 그러면은 물어보면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열변을 토할 것이다. 근데 그 누구도 이 사람과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많이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야. 제 삶의 나름의 이제 모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 이 주식이라는 것도 얼마나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느냐라고 포커스를 맞추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결국 잃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네. 잃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고요. 확률적으로 보면 잃는 사람이 더 많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마인드로 접근하느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년 우리 이승조 선생님 그냥 초보자 아니에요? 아니 그 문 선생님 해야 될 얘기를 지금 병아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원래 오늘 지금 극과 봅시다. 극은 통한다고. 그러네, 극과 그래 맞아. 네. 야, 유급 선생. 유급 선생. 아 진짜 그러네. 얼마나 많이 사랑하냐도 중요하지만 뭐 얼마나 오래 사랑하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투자 기재라고 네. 하는 그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그분. 예. 그분은 오씨. 예. 네. 한 해 동안 투자해서 평균 수익률이 15% 정도라고 해요. 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확 들어갔다 확 빼고 꼭 몰빵님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방송에. 네. 무림 공적이 됐어요. 무림 공적. 그러나 악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절대 어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네. 크기가 작아질 뿐. 그렇게 얘기하면 부러워서 그래 사실은. 네. 부러우니까 그래요. 부러워. 네. 밝은 날이 있으면서 어두운 날이 오기 마련. 자, 나의 세상이 오겠죠. 그래요. 그리고 예. 실전 매매하시는 분들은 못박이 스타일이 더 많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걸 또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 모라카노님 네. 같은 철학 갖고 하는 사람들은 네. 한번 몰라서 그냥 그렇죠. 망가지고 다 해서 예. 아 진짜 이게 정답이다 그래갖고 나름대로 철학을 가는데 저는 그게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벌써 초짜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친 네. 게 있나 봐. 근데 워낙 좀 꼼꼼하고요. 그런 성격도 네. 있지만 이 방송을 같이하면서 모구 선생님한테 좀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급한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의상도 컨셉이 비슷하세요. 블루로 네. 같이 맞춰서 왔어? 전 남자 좋아하는 네,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올빵님은 다음 주에 시장에 대해서 참 감이 없다. 그만큼 불안하다라고. 아니 불안하다기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있겠죠. 기회가 근데 있을 수 그 있겠다. 기회를 예. 포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내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 네. 그걸 이제 고민을 해보고 예.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 그 말씀을 좀 또 해주고 싶은 거고요, 네. 주민들한테. 그 다음에 예. 또 자꾸 오늘 1시간 거의 가까이 네네. 어둠의 세력이 됐는데 예. 항상 어둠의 세력이 이 사파무공이요 예. 되게 강렬해요 유혹이.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 되면 이 몰빵의 개잡주 특집 난리 괜찮은데요? 날 거예요 아주. 청취자분들 아주 이거 뭐 난리 날 거예요. 좋네, 좋아. 기대되네 기대돼. 특집 방송으로 그러니까 혼자 한번 예. 그냥 인생 그냥 바켓스 아니면 대박으로 가는 몰빵의 개잡주 특집. 좋네요. 되게 그거 좀 기대돼요. 동전주로 하여튼 다 깔아갖고 한 200개 종목 그냥 들어가는 건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은 항상 사랑해주시는데 저를 지원해주시는 정말 소수의 분이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래 좀 아주 하실 거죠 그러면? 계잡주 특집. 언제 할 줄 모르고 제가 일단 돈 좀 벌고요. 아니 망한 종목 갖고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컨텐츠 다양해지겠네요. 그러니까요. 저 되게 기대돼요. 네. 그리고 아니 우량주만 주식이에요. 개잡주 그러니까 종목이지. 우리 정여신님 또 이제 매주 수요일에 네네. 첫 목소리로 이제 아니에요. 다음 주는 어떤 걸로 또 이렇게 일단 뭐 예. 다음 주에 시장 상황을 봐야 네,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한 거 제 생각엔 뭐 FOMC 회의도 되겠고 네. 그 외에 해외적인 변수, 뭐 국내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네.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요. 예. 궁금하실 텐데 확인하세요. 예,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거의 이제 화요일 날 아마 저녁 방송 있으셔서 거의 12시 넘어서 녹음하시느라고 촉촉해지는데 예, 그 목소리 기대하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이번 주에는 술 마시지 마요. 그 작가하고. 왜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좋습니다. 거예요. 자, 우리 이수 선생님 또 이제 월요일에 또 주말에 또 쭉 고민하셨다가 또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예. 월요일도 다음 일주일간을 생각해서 이런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확률적인 상황을 예.
방송에다가 해드릴 테니까 네, 예.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주식 사시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몇 개 생각한 게 있고요. 왜냐하면 왜 미뤘냐면 이 상한 이게 풀리잖아요. 네. 제한이 많이 이제 완화되니까 예. 그때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한 주가 됐건 두 주가 됐건 네, 한번 사보자. 내 생각대로 진짜 가는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와. 네, 그래서 이 초보자를 대표해서 멋진 또 투혼을 보여주시고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졸업업 주식 너 제대로 벗겨보자 7회 영상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사연과 알찬 구성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긴 것 같아. 우리 평소보다